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안개의 나라, 약간 유치한 제목일 수 있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내용을 보면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 끼면 주변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안개는 진실을 가리는 존재다. 80년대의 현실, 근데 뭐 꼭 80년대는 아니고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다 마찬가지고 언론 통제 및 왜곡 보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그래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경대가 출동을 해서 이걸 이제 진압을 하죠. 근데 진압할 때 절대 이제 평화적으로 진압하진 않아요. 예, 쳐 밟고 패고 막 옛날에는 특히 더 이제 심했죠. 거의 막 애들 막 피 흘리고 질질 끌려가고 뭐 이런 자료 화면들도 남아 있죠. 근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돼요. 언론에는 경찰들이 다친 것만 보도가 되고 대학생들이 다쳤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잘 보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사 사장이 정부 편이야.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론사 그 MBC, KBS, SBS 사장을 나라에서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네, 좀 신기하죠. 개인의 회사의 느낌이 아닌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MBC 사장 바꾸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 통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가 짙은, 그래서 안개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그런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어떤 정치 세력, 그 다음에 뭐 그런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안개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현재형 의미가 쓰였고 단정적 어조가 사용됐어요. 단정적 어조, 딱 잘라서 말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딱 잘라서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게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거를 이 않으므로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끊잖아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이거 도치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읽으면 이거 도치법이에요. 왜 맨날 영어지? 도치법. 아시겠죠? 근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읽는 게. 왜냐면 이 뒷부분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요거랑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은 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뭐이므로는 원인이잖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서 끊어 읽는다면 이걸 도치법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나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알아달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서두에 꺼내는 거죠.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국통신을 다니셨어요. 네, KT, 지금의 KT죠. 옛날에는 한국통신이었는데 한국통신을 다니실 때 노조가 있었죠. 노조분들이 이제 막 그 노조 행위를 했겠죠. 파업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싫어했어요. 네.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시위하는 새끼들, 저 시위하는 놈들 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 뭐지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데 왜 그게 다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분들은 꼭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이제 노조행위를 해서 회사와 끈덕지게 싸우고 노동 인권을 위해서 다투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 해고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 임금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또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노조가 없었으면 노동 인권이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난쟁이가 썰린 장공이나 이런 소설들에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분들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뭐 학력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50만 원도 안 되고, 뭐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격동의 70년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1970년대에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좀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인권을 위해서 싸웠어요. 시위도 하고. 근데 뭐 시위를 하면 다 불법이야. 다 불법 시위죠. 예. 근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근데 그 혜택을 우리 어머니는 안 봤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임금이 오르고 하면 우리 엄마만 임금을 낮게 받았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일반 노동자들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느냐?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언론에서 맨날 떠들어요. 저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처럼. 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못하고 뭐 북한은 쳐들어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사실 저는 다른 걸 떠나 언론 통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정권이든. 사실 뭐 도덕성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안개 속에 살기 때문에 안개에 익숙해져서 현실에 순응하는 무력한 국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이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한 건데 결국 우리 어머니 까는 건데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거,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죠. 그런 무력한 국민들의 모습을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시민적 태도가 뭐냐면, 소시민은요, 내 앞길, 그러니까 내 한 몸 먹고 살기에 급급해요. 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어딨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소시민이에요. 그래서 정치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꽤 많은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싸우는 거죠.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그죠? 그 양반들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 싫어합니다. 뭐 약간 이제 얘기가 셀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극소수 우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보통 사람들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파를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표를 해서. 그죠? 근데 투표를 그냥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새끼들도 나쁜 새끼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소시민이야. 그런 소시민적 태도를 이 사람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자, 요 부분이 약간 뭐랄까 해석이 좀 나뉘는 부분? 제가 이 들어야 한다 때문에 뭐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심지어 EBS 강의도 찾아봤어요. 이 EBS 강사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분 강의를 봤는데 되게 여기 가르치면서 되게 그분도 애매해합니다. 예, 그분도 되게 애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 수업을 듣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예, 이렇게 애매한 건 수능에선 안 나옵니다. 아니면 보기를 주던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보기를 줘서 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내신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필기를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들어야 한다를 자, 볼 수 없으니 듣는 것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해석.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야 한다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어쩔 수 없으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들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개를 없애서 보려고 하지 않고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대응을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긍정적이죠. 볼 수 없으니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들으려고만 한다. 볼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들어보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뒤를 보시면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귀가 커져요.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까 들어야 한다를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 부분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도 안개가 있어서 진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해석에 대응하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들어야 한다를 두 번째 해석을 했다. 어쩔 수 없음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 부분도 이런 소극적 대응을 하다 보니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만 안개의 나라에 살아.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하다 보니까 귀가 커지고 그래서 귀 큰 애들이 살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 큰 건 긍정이 아니에요. 부정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첫 번째 해석으로 하면 귀가 큰 것 자체는 긍정이에요. 네? 첫 번째 해석으로 하면 귀가 커진 것 자체는 긍정이야. 왜?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 때문에 귀가 커진 거니까 이걸 부정으로 보진 않아. 근데 하얀 안개의 귀. 그래서 그 귀에도 안개가 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실패했으므로 안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을 하면 어쩔 수 없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귀가 커진 것 자체도 부정이에요. 왜? 보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만 하다 보니 거기가 발달해서 귀가 커진 거거든. 그러니까 귀가 커진 것 자체도 부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토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수능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능. 그래서 귀가 커지니까 토끼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끼 같다. 근데 그 토끼의 속성이 수능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수능하는 사람들만 안개의 나라에 살아. 이런 비판이 되는 거예요. 네, 비판. 그래서 여기서 토끼 같은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 소시민적 태도, 수능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토끼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토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키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물어요. 예? 여러분, 토끼 뭅니다. 그 앞발 있잖아요. 앞니로 물어. 그리고 얘 그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보통 이제 토끼를 풀어서 키우진 않죠. 키우시는 분들도.
그 우리 안에 넣어서 키우는데 토끼를 우리 안에 넣으면 우리 발로 막 뻥뻥 차고요. 예, 뒷다리로 막 차. 장난 아니에요. 엄청 폭력적이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이건 딴소리고요. 어쨌든 토끼 같은 사람들, 여기서는 순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까요.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자 할 생각이 없는 이런 무력한 국민들, 소시민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비판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는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서를 주로 하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 정서 태도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태도는 드러나는데 어떤 상황과 정서 뭐 이런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정서를 드러내고 뭐 이런 시는 아니에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생각. 자,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의 나라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정서 및 태도인데 두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 비판적 태도가 두 가지가 드러난다. 진실을 감추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징, 상징적 시여. 안개의 나라 자체가 상징이에요. 네, 안개의 나라, 뭐 그 다음에 귀가 커진다, 뭐 이런 거 다 상징적인 시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의 반복은 안개의 나라, 그죠? 안개의 나라에 산다, 뭐 안개의 나라에는 안개의 나라 어쩌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단정적 어조와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오늘 말씀드렸죠. 주제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